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가 복권 당첨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야 하고, 타고나야 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믿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방금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어떤 여자를 상상해보세요.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목소리가 커서 시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이 하던 게임을 멈추고 고개를 듭니다. 친구랑 떠들던 남자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그쪽을 봅니다. 마치 자석에 끌린 것처럼요. 도대체 저 여자는 뭐가 다른 걸까요? 남자 뇌 속에 있는 어떤 스위치를 눌렀길래 저렇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예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쁜데도 금방 질리는 사람이 있고 평범한데도 자꾸만 생각나서 미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을 이야기할 겁니다. 남자가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여자들의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특징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상대방의 카톡 답장을 기다리며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다음 행동을 궁금해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연애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국어나 수학은 배웠지만 사람 마음을 얻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막연하게 상상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뚝딱거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얀 밤을 지새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보낸 문자가 너무 길었나 후회하고 이모티콘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성장통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만큼은 잘하고 싶어서 애썼던 지난날의 나를 탓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어깨에 힘을 빼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려운 심리학 이론이나 복잡한 밀당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친구랑 카페에 앉아 수다 떨듯이 아주 쉬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마음 편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남자의 뇌를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상상해봅시다. 이 공장은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늘 절전 모드로 설정되어 있죠. 매일 보는 풍경, 매일 듣는 소리, 예상 가능한 일들에는 굳이 불을 켜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길을 떠올려 보세요. 집 앞 편의점 간판 색깔이 정확히 뭐였는지, 가로수가 몇 그루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잘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익숙해서 뇌가 정보를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이죠. 남자에게 여자도 가끔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연애 초반이 지나고 서로가 익숙해질 때쯤이면 남자의 뇌는 여자를 편안한 풍경으로 인식하고 다시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저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고요한 공장에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고 모든 조명이 확 켜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즐거움이 등장할 때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여자들은 남자의 뇌가 뻔하다라고 생각하려는 찰나에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걸 저는 공놀이 패턴 깨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보통의 대화는 공놀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공을 던지면 나는 그걸 받아서 다시 던져주죠. 밥 먹었어? 하면 응 먹었어. 너는? 하고 되돌려줍니다. 이건 아주 안정적이지만 남자의 뇌를 자극하지는 못합니다.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 너무 뻔히 보이니까요. 하지만 뇌를 깨우는 여자들은 공을 받아서 바로 던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공을 주머니에 넣고 딴청을 피우기도 하고 공 대신에 예쁜 사탕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남자가 주말에 뭐해? 라고 물었을 때 보통은 그냥 쉬어라거나 친구 만나라고 대답하죠. 이건 뇌가 예상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밀인데 알려줄까 말까? 라고 장난스럽게 답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번 주말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계획이야 라고 말한다면요? 남자의 뇌는 순간 멈칫합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절전 모드였던 공장에 불이 켜지고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고 모든 주의가 여러분에게 쏠립니다. 이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의 원리입니다. 남자가 여러분을 다 아는 책이라고 생각하게 두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궁금해서 손을 뗄 수 없는 추리소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궁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켰던 적. 그 사람이 시큰둥하면 내 하루 전체가 우울해졌던 적. 마치 내 기분의 리모컨을 그 사람 손에 쥐어준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우리는 종종 착한 여자가 되면 사랑받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늘 맞춰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여자. 물론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남자의 뇌를 자극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서비스처럼 느껴지거든요. 식당에 갔는데 직원이 너무 과하게 친절하면 고맙긴 하지만 그 직원에게 매력을 느끼진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 일에 몰두해서 땀 흘리며 요리하는 셰프의 뒷모습이 더 멋있어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연애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더 다가오던가요?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즐겁게 살고 있을 때 더 다가오던가요? 아마 후자였을 겁니다. 남자의 뇌는 가만히 있는 꽃보다는 날아다니는 나비를 쫓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있는 꽃은 언제든 가서 볼 수 있으니까 급할 게 없죠. 하지만 나비는 지금 잡지 않으면 날아가 버릴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핸드폰만 쳐다보며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모습은 남자 입장에선 화병에 꽂힌 꽃과 같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오든 말든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웃고 맛있는 걸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은 정원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나비의 날갯짓에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남자의 반응이 없으면 더 잘해주거나 반대로 화를 냅니다. 너 왜 연락 안 해? 라고 따지거나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눈치를 봅니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남자의 뇌를 다시 절전 모드로 만듭니다. 아, 나한테 관심 받고 싶구나 하고 안심해버리거나 아, 피곤하다 하고 셔터를 내려버리죠. 하지만 반응을 이끌어내는 여자들은 이 갈림길에서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혼자서도 재미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가 시큰둥하면 그 에너지를 남자에게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씁니다. 그 사람이 답장이 늦으면 그 시간에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닿았을 때 너 기다리느라 힘들었어가 아니라 나 방금 진짜 재미있는 거 봤어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남자의 어깨에 짐을 얻는 것이고 후자는 남자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 세상이 이렇게 즐거운데 너도 들어와 볼래? 하는 초대장 말이죠. 남자의 뇌는 즐거움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워 보이면 남자는 그 즐거움에 숟가락을 얹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이건 마치 맛집 앞에 줄을 서는 심리와 똑같습니다. 텅 빈 식당보다는 사람들이 푹적거리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식당에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당장, 아니,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3초의 여유를 가지세요. 누군가 말을 걸거나 질문을 했을 때 0.1초 만에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 짧은 침묵은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3초 동안 무슨 생각 중이지? 하며 여러분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분위기가 뇌를 더 자극합니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칭찬을 툭 던지세요. 잘생겼다, 멋있다 같은 뻔한 말 말고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한 걸 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는 남자에게 너 후진할 때 보니까 되게 침착하더라. 그런 모습 좀 의외였어. 라고 말해보세요. 또는 너 목소리가 낮아서 그런지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라고 해보세요. 남자는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주는 여자에게 강렬한 인정을 느낍니다. 나를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었다고? 하면서 뇌가 번쩍 깨어납니다. 세 번째, 대화의 마무리를 아쉬움으로 남기세요. 대화가 가장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을 때, 나, 이제 가야 되라고 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분위기가 좋으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밤새 이야기하면 포만감이 들어서 금방 질립니다. 가장 클라이맥스일 때, 진짜 재밌는데,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가야겠다. 아쉽다. 하고 끊어보세요. 그러면 남자는 집에 가는 내내,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여러분과의 대화를 곱씹게 됩니다. 아,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는 그 아쉬움이 남자의 뇌를 여러분 생각으로 꽉 채우게 만듭니다. 어렵지 않죠?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익숙한 패턴을 살짝 비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남자의 뇌는 익숙한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은 배경화면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의 뇌를 깨우려면 즐거운 불확실성을 선물해야 합니다. 자동문처럼 알아서 열리는 문이 되지 말고 손잡이를 돌려야만 열리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한 선물 상자가 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즐기는 나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날아다닐 때 남자는 그 아름다움을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는 관객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세요. 주인공은 관객의 표정을 살피며 대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연기에 몰입할 뿐이고 관객은 그런 주인공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연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나요? 혹시 들으면서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고 떠오른 장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건 내 얘기 같은데? 하고 무릎을 친 부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너무 궁금합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내가 무심코 했던 말에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을 반짝였던 순간, 혹은 내가 딴짓을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다가왔던 경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또 다른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정원에 어떤 꽃을 심을지 고민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비밀들, 친구랑 수다 떨듯 편안하게 들려드릴게요. 다음번엔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되길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